저는 사실은 인생 영화가 뭐냐라는 질문 별로 좋은 질문 같지 않아요. 이 질문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데이비 핀처가 자기 딸이 친하게 지낸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영화가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니까 그 남자애는 다시는 말을 섞지 마라.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있어 보이려면 있으면 됩니다.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픽사리가 나는 거죠. 쉽게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그 영화가 좋다고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영화 취향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재단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BTV 동진 바야키아 이홍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특집으로 좋은 영화란 무엇인가 다뤄봤었는데요. 사실 흔히들 대화 소재로 인생 영화에 대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은근히 이 질문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인생 영화 질문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일단 인생 영화 정의부터 하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인생 최고작일 수도 있고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영화일 수도 있겠죠. 글쎄요, 사람마다 언어라는 것은 쓰는 맥락이 다를 테니까 일반적으로 인생 영화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묻는 사람의 의도는 네가 생각한 여태까지 본 최고의 영화, 가장 높은 별점을 줄 만한 영화, 최고점을 줄 만한 영화가 무엇이냐를 묻는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럼요. 그냥 네가 제일 사랑하는 영화가 뭐야? 이걸 묻는 것 같거든요. 최애작. 네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거나 여태까지 본 영화 중에 가장 사랑하는 영화가 뭐니? 이런 의미로 묻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당신의 인생 영화가 무엇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여태까지 보았던 한 10,000편에 해당하는 제가 본 영화 중에 세계 최고의 걸작 뽑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굉장히 내 인생과 관련된 어떤 친밀한 영화를 말할 것 같거든요. 방송에서 많이 말씀하셨죠. 지금 원더풀 라이프 얘기하시는 거죠? 예. 꼭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지금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사실 방송이라는 게 항상 그런데 국화돼 있죠. 예를 들면 뭐 인생 영화가 뭐냐, 죽어서 보아야 될 단 한 편의 영화가 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인도에 꼭 가져가서 보고 싶은 영화 한 편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미디어에서 많이 부추겨요. 근데 무인도 영화 가져와서 어떻게 보겠어요? 전기도 안 나오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사실은 인생 영화는 말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얘기를 하게 되는데 나갈 때는 세게 이동진의 인생 영화 이렇게 나가니까 사실 저희도 베스트 컨텐츠를 많이 하잖아요. 썸네일 지을 때마다 찔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장하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렇게 세게 해야 주목도가 이해는 됩니다. 근데 원더풀 라이프라고 제가 말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작가분께서 미리 물어봤을 때 죽기 전에 봐야 될 한 편의 영화가 있다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기 전에 봐야 될 한 편의 영화라는데 그게 스파이더맨일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게 다크나이트기는 어렵잖아요. 원더풀 라이프가 어울리기도 하네요. 그렇죠. 원더풀 라이프라는 것은 하나의 인생을 끝나면서 과연 내 인생은 무엇이었을까? 그중에 가장 좋았던 경험 하나를 골라내는 건데 그 선택이 그 사람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보는 영화로 너무 좋잖아요. 실제로 제가 그 영화를 또 너무 좋아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한두 번 해서 미디어에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제가 다른 방송에 출연하잖아요. 그럼 다른 작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 미디어에 나온 걸 또 다 검색을 해요. 그럼 이게 다 똑같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동진의 인생 영화는 원더풀 라이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어디 가면 원더풀 라이프가 인생 영화라면서 이렇게 질문을 20번을 받게 되죠.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게 싫다는 거고 매번 다르다. 상황마다 다르고 질문마다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한테 인생 영화를 물어보게 되면 저는 바꿔서 말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말 보면서 10대 시절에 제일 재미있어 했던 영화는 무엇이고요. 뭐예요? 오래 봐서 예를 들면 뭐 인디아나 존스 같은 영화겠죠. 한 중3 때나 고1 때나 할 때 너무 넋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재밌어? 라고 하면서 본 영화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무슨 황야의 무법자 같은 영화를 보면서 턱을 빼고 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황야의 무법자라고 말을 할 거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타르코프스키라고 말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그때 다른데 이거를 하나로 규정하는 것이 너무 싫다는 거고요. 저는 더군다나 영화평론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영화에 관한 감시관과 취향과 수많은 태도가 있을 텐데 그것을 원더풀 라이프로 하나로 집약해서 대변하기가 싫은 거예요. 어쨌거나 인생 영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좀 다르게 질문하는 게 좋을지. 왜냐하면 그냥 물어보면 내 취향이나 가치관 등이 좀 평가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대답할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좌고우면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저는 사실은 인생 영화가 뭐냐라는 질문 별로 좋은 질문 같지 않아요. 저번에도 말씀하셨죠. 세상에 단 하나의 무엇 이런 거 있잖아요. 인생 무엇 이러면 인생 전체가 이 일종의 뭐라고 할까? 이게 약간 그 다음 나오는 단어를 수식하는 어마어마한 말이 되는데 비슷한 게 저는 이제 국민 이러는 것 같아요. 국민 배우 이런 거 같은 거. 이럴 경우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호감이 있고 모두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배우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물론 너무 기니까 짧게 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국민이라고 말해버리는 순간 굉장히 이상한 개념이 되거든요. 국한될 수가 있죠, 거기에. 국한되기도 하고 말이 너무 크고 네. 말이 너무 딱딱하고 강압적이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더 좋은 말은 최근에 무슨 영화 봐서 제일 좋았어? 저는 이게 훨씬 좋은 질문 같고요. 네. 인생 영화 하면 단 한 편을 골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100편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모두에게 똑같이 단 한 편만 말해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이 질문이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인생 영화 한 편으로 인생이 결정된다면 또 그 인생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하셨죠. 네, 그리고 인생이 바뀌는 것처럼 취향도 바뀌고요. 네. 15살 때 가장 좋아했던 영화랑 35살 때 가장 좋아했던 영화가 달라지기도 하고 네. 그런 어떤 변화 가능성을 너무 이렇게 딱딱한 테두리 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 그래서 그 가능성을 다 배제시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인생 영화가 뭐냐라는 좀 센 질문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본 영화가 어떤 게 좋았냐 뭐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 저한테 인생 영화가 뭐냐 뭐 여태까지 보았던 최고의 책 한 권만 골라달라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런 위치에 계시죠 또. 그럼 제가 항상 일반적으로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 인생 영화가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인생 영화를 한 375편 정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멋있는. 살짝 깐 다음에 네. 너무 많기도 하고 여기서 한 편만 고르면 나머지 못 고른 영화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본 가장 사랑스러웠던 영화 한 편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말해요. 인생 영화가 실제로 없으신 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평론가님처럼 이렇게 좀 논리적이고 또는 감성적이고 이렇게 좀 성의 있게 답변할 수 있을까요? 대화에서의 화술에 관한 부분을 질문하신 것 같고요. 네. 국한에서 여기서 얘기한다면 사실은 아이스 브레이킹 요소가 강한 것 같아요. 나는 너의 인생 영화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해 죽겠어. 이게 아니라. MBTI 물어보듯이? 네, 별로 할 얘기도 없고. 처음 만났는데 네. 갑자기 무슨 어디 사세요? 이런 거 호구조사하는 것 같고 나이 몇이세요? 이런 거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 영화가 뭐예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뭔가 좀 약간 예술적인 질문인 것 같기도 하면서 상대방을 들었을 때 뭔가 좀 알 것도 같고 그 사람에 대해서 MBTI 얘기하셨는데 네. 사람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카테고라이즈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질문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스몰 토크가 약하잖아요. 그쵸. 서로 어색하니까 만났을 때 그런 얘기 무슨 갑자기 누가 소개팅을 해가지고 1대1로 만났다.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일 만만한 게 영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보통 얘기를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소개팅 할 때 재밌는 걸 봤는데 라라랜드, If Only, 어바웃 타임 같은 그런 영화들을 얘기하면 호감을 얻는다. 여성한테 그렇게 말하면 남자가 여성한테 호감을 얻기 쉽다라고 돌아다니는 걸 저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특정 연령이나 취향, 성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그 테두리 안에 가두는 거예요. 남자라고 마블 영화를 꼭 좋아하고 네. 여자라고 꼭 라라랜드와 이프온리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이런 영화를 좋아할 것이라고 지레 짐작해서 사실은 나는 스파이더맨을 제일 좋아하고 다크나이트를 좋아하는데 그 앞에서는 라라랜드를 제일 좋아한다라고 말하거나 새끼를 제일 좋아한다고 말한다거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그것 자체가 상대를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특성에다가 가두어 버리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영화의 장르나 메시지, 분위기 이런 것들로 좀 평가를 하려고 하는 특히 바이어스가 좀 낄 수도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랑 이제 안 맞을 것 같다. 인생 영화 이거라고 하니까. 또는 이런 사람은 심지어 경계해야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는 글들도 본 적이 있어요. 굉장히 최근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오펜하이머를 한국에서 지금 몇 망이면 한 300만 좀 넘게 본 것 같은데 300만 명이 오펜하이머를 봤다라고 한다면 한국에만 저는 오펜하이머가 300만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저마다의 오펜하이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화를 오펜하이머 좋아하면 예를 들면 이과 애들 좋아하지. 문과는 안 좋아하잖아 라고 말한다거나 오펜하이머 좋아하면 말 많고 이런 대사 많고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혹은 있어 보이려고 하는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특정 지으려고 하는데 오펜하이머를 좋아하는 이유가 300만 가지라니까요. 굳이 얘기한다면. 그렇게 얘기한다면 사실은 또 어떤 특정한 영화를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죠. 편입할 수 있네요. 네, 그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제각각 다르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내 배우가 나와서 좋아할 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어떤 대사에 꽂힐 수도 있고 그 영화를 보러 갔는데 그때가 엄마랑 단둘이서 영화를 보았던 10년 만에 최초의 경험이어서 좋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추억을 살려서. 네, 그런 측면으로 다 다른데. 재밌는 걸 봤는데요. 데이비 핀처가 자기 딸이 친하게 지낸 남자애가 있는데 그 남자애가 정말 좋아하는 인생 영화가 파이트 클럽이라고 하니까 그 남자애는 다시는 말을 섞지 마라 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영화인데
좀 폭력적인 영화잖아요. 그 말이 정확하게 뉘앙스를 어떻게 옮겨내야 다를 텐데 네. 그게 실제로 파이트 클럽을 좋아한다고 섞지 마라라는 말이었다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내 남자친구가 파이트 클럽에 나오는 타일러 더든이라는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고 브래드 피트. 네, 그 타일러 더든을 역할 모델로 삼고 있다라고 말하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이라 할지라도 나래도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타일러 더든이라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폭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안에 폭력성을 감추지 않고 발산하려고 하는 사람이 내 역할 모델이다라고 하면 누가 봐도 문제죠. 파이트 클럽을 좋아한다고 타일러 더든이 역할 모델인 건 아니거든요. 정반대로 그 영화를 보면서 타일러 더든이라는 폭력적인 캐릭터를 보면서 정반대로 이 영화는 폭력의 반면교사가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혹은 현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영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산지석으로. 네, 혹은 인간의 그 영화가 정체성을 다루고 있잖아요. 자기 안에 또 다른 부분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 걸로 가지고 좋아할 수도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에서 사실은 시간이 충분히 오래 걸리는 일들은 충분히 오래 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둘이 함께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목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수련회 가거나 서로 만나서 뭘 하거나 하는 그 과정 자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과정을 다 송두리째 건너뛰어서 최종적인 어떤 단계에 진입하는 것만 이걸 다 거세하고 쑥 한 번에 가보고 싶어 해요. 뭐 MBTI가 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처럼 뭐 나 같은 사람 INFJ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INFJ? 그러면 INFJ 알겠어 이러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게 뭔가 하면 일단 MBTI가 굉장히 부박하게 사람을 16명으로 16가지로 나눈 것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을 알아가는 게 인간관계에서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얘는 이런 사람일까? 얘한테 이런 면도 있네.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일까? 이러면서 인간관계 자체가 목적으로 중요한 건데 나는 MBTI를 듣는 순간 얘 INFJ구나.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해야겠네? INFJ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라고 그 사람을 알아가는 관계 그 모든 순간에 들어가는 시간을 다 건너뛰어서 최종적인 거로 나는 너를 알고 있어. I see you가 되는 거죠. 아바타의 IC예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너무 패스트푸드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문과 이과 나누는 거거든요. 무슨 제가 과학자고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요. 다 똑같아. 우리도 똑같아. 그래서 저희가 과학 영화 배틀을 못 하는 겁니다. 문과 이과 양대 뭐 어쩌고에 뭐 자강두천 뭐 이런 거 맨날 하잖아요. 저희가 그랬나요? 항상 그래.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나 그래. 문과 이과 가면. 근데 그게 문과 나온다고 해서 과학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이과를 나온다고 해서 역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네. 문과 나왔다고 역사 잘하나요? 아니 뭐 이과 나왔다고 까먹죠. 과학의 기본적인 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참고로 저는 문과생이지만 인터스텔라가 인생 영화입니다. 우주나 전체 물리에 관심이 많은데 그 관심 있는 세계를 가장 환상적으로 구현해서 그래서 진짜 인생 영화예요, 이게. 그럼요. 그 정도로 저는 과학을 좋아하는 문과생입니다. 괜히 한국에서는 상대적으로 최종적으로 자기가 가야 되는 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이런 것들보다 내가 무엇을 이수했다로 그것을 다 해결하려고 그러는 거죠. 입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슨 제가 특정한 말을 했는데 자기가 그 단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내가 모르는 게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라는 걸 말할 때 하는 말이 뭔 줄 알아요? 나 언어 1등급 맞았는데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언어 1등급을 맞아도 그 사람이 어휘력이 박약할 수 있어요. 시험만 잘 본 거지. 따로 있죠, 그 머리가. 그렇죠. 나 명문대 나왔는데 이거 몰라. 아니 명문대를 나와도 바보 같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문과라고 해서 내가 이과라고 해서 명문대 나와서 내가 남자라서 내가 서울 출신이니까 그걸로 자기의 뭔가를 증명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것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로 나에게 큰 감명을 준 인생 영화라 할지라도 이것은 간접 경험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디 여행 갔다 온 것처럼 직접 경험에 비할 바는 못 되지 않나? 좋은 질문인데요. 역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어떤 간접 경험이 어떤 직접 경험보다 훨씬 더 훌륭한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직접이 간접보다 항상 더 강하고 더 심대하고 더 긍정적인 영향을 인생에 주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내가 10년을 만난 사람으로부터 얻은 어떤 영향력보다 그냥 우연히 여행 가서 집어들게 된 책 한 권에서 읽었던 한 페이지가 나한테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평론가님 덕분에 제 사고도 많이 확장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역시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네네. 내년에 군대 가는데 한 1년? 살짝 실방 없나? 1년이면은 요방이 딱이지. 근데 인터넷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알지? 1년 뒤에 나가는데 인터넷은 기본 3년 약정 아니요? 선배, 내 친구는 비다이렉트 샵에서 1년짜리 가입했다던데? 야, 약정도 짧고 일시정지도 자유롭네. 대학생을 위한 비다이렉트만의 프리한 혜택. 더 자세한 혜택은 106 혹은 비다이렉트 샵으로.
인생 영화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면접에서 취미가 뭐냐라고 질문 받은 것처럼 약간 긴장도 하게 되고 뭔가 매력적으로 대답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좀 생기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아이언맨 재밌게 봤다. 네. 그래서 인생 영화다. 이러면 너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또 이런 것들을 좀 논리적으로 네. 또는 감성적으로 좀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말하는 자리가 어디냐의 문제인데, 근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영화에 대해서 그 영화를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좀 더 분석적이거나 논리적이거나 그 말을 평가하지 않는 것 같은 새로운 말로 제가 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처럼 말하기는 어렵죠. 제가 만약에 잘한다고 가정을 하고, 왜냐하면 저는 그게 직업이니까 네. 저처럼 할 필요는 없고요. 다만 어떤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잘 말하려면, 다시 말해서 있어 보이려면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있으면 있어 보여요. 근데 없는데 있어 보이려고 하니까 삑사리가 나는 거죠. 아, 네. 가장 내공부터 좋은- 쌓이겠네요. 네, 뭐 내공이라는 말이 꼭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가장 좋은 방식은 내가 영화를 사랑하면 돼요. 진짜로. 내가 정말 영화를 좋아하고 영화를 실제로 좋아서 막 찾아가서 보기도 하고 뭐 집이도 다니기도 하고 뭐 등등등 여러 그 영화를 2번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영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그 사람은 특별한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언어의 훈련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예요. 이거 진짜 제 요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 사실 평론가님 누군지도 몰랐잖아요. 네. 그렇게 3년 동안 같이 방송을 하게 되면서 영화를 제가 평균에서 조금 안 좋아하는 편이었다가 이제는 좀 좋아하는 편까지는 지금 뭐 날아다니죠. 근데 네. 아직 제가 정말 시네필 분들처럼 네. 영화를 정말 사랑한다 이런 느낌은 못 받겠더라고요. 시네필드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네. 사랑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그런 힙스터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 네. 사실은 세상 모든 것에는 허위가 있고요. 예. 일종의 우리는 모두 다 자기만의 판타지 속에 살아요. 사적 요한론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심리학에서 자기는 자기만의 어떤 판타지를 갖고 그 판타지 속에 들어가 있는 내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쉽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세상 사는 게 편하고 네, 자기가 덜 비참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를 수 있겠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네요. 대화에서 이제 상대방한테 뭔가 자기가 리드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MBTI를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네. 인생 영화를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네. 알고 보면은 이제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네. 유도 질문으로서 하는 거죠. 그쵸, 그쵸. 네,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이런 뭔가 취미나 어필 네. 같은 것들을 좀 묻고자 하는 분들의 어떤 취지를 좀 이렇게 더듬어서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런 이 인생 영화를 놓고 하는 얘기에 있어서 좀 있어 보이게 말하는 방법 간단한 거 뭐 없겠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걸 수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예. 그쵸. 그게 지금 네. 제목으로 나갈 거예요. 영화 좋아하는 게 뭐가 네. 중요해. 썸네일 지금 이러면서. 박혀 있습니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다른데 상대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쳐봐요. 네.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다른 집에 간단 말이에요. 가게 되면 그 집 책장 보거든요. 책장을 보는 이유가 책 꽂혀 있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인지 평상시에 생활 습관이 어떤지를 제가 알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책을 2만 권을 넘게 샀고 네. 그 중에 상당수를 읽었고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사람이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누구한테 저도 이제 새로 저희 스텝 중에 어떤 분이 오시면 어떤 영화 좋아해요? 제가 파워 테스트 하느라고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어떤 영화 좋아한다고 하면 이러거든요. 약간 재단이 되시나요? 그렇죠. 저는 생각이 되죠. 약간 판단이 되죠. 땀에서 나오는 바이브군요. 근데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물어볼 때는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은가 하면 네. 클래시컬한 영화 대답하는 게 좋아요. 야, 고수는 고수를 알아본다고. 네, 그렇습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거나 뭐 음. 대부나 이런 영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대표적으로 뭐 오지아스지로라든지 그건 찐이다, 진짜. 뭐 장 르누아르라든지 네. 존 적으세요. 포드라든지 이런 감독의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높죠. 호기심 상승하고. 네. 근데 일반인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네 멍미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때는 다른 얘기를 해야죠. 그때는 이제 주로 최근에 한 20여 년 사이의 영화이고 네. 굳이 얘기하면 IMDb의 역대 최고 별점을 받은 점수를 받은 영화 1위부터 100위 중에 한 편을 말하는 게 좋아요. 쇼생크 탈출 같은. 쇼생크 탈출은 너무 유명해서 안 되고요. 그러니까 1위가 쇼생크, 네. 2위가 대부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아마 3, 4위 정도가 다크나이트일 거예요. 요새 작품은 젖혀두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그 세계에서 또 너무 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5등에서 한 30등쯤 되는 영화 찾아보셔서 그중에 마음에 맞는 거 그런 걸 하나 정도 얘기하면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리고 약간 좀 힙스터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저 친구 꽤 잘하는데 이렇게 알고 싶어하면 그 감독의 가장 유명하다고 가장 최고작이라고 말하는 작품 말고 그 감독의 2등 작품 말하면 훨씬 있어 보여요. 오늘 들면, 이렇게 방송을 위해서 정말 네, 솔직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는데 이걸 원하는 거잖아. 그래서 제가 말을 하는 정답입니다. 거고요. 네.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주 영화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지아스지로는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감독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오지아스지로 좋아해? 오지아스지로 뭐
뭐 제일 좋아해? 이럴 때 동경 이야기 좋아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동경 이야기 얘기하니까. 보통 두 번째로 많이 좋아한다고 말하는 만춘을 좋아한다고 말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요즘 영화라고 치더라도 네. 어떤 영화를 좀 좋아하는 사람끼리 얘기할 때 뭐 데이미언 셔젤 영화 뭐 좋아? 라고 뭐 얘기하면 라라랜드 얘기하겠죠. 라라랜드라고 하면 안 되죠. 아. 왜냐하면 70%가 라라랜드라고 말하거든요. 어. 살짝 뒤틀어서 위플래시라고 말하거나 네. 더 좋은 답은 퍼스트맨이 진짜지 이렇게 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싹 올라가 분위기가. 예. 실제로 라이언 퍼스트맨이 고슬링. 얼마나 훌륭한지랑 별로 관계없이 네. 꿀팁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오늘- 식으로 어떤 네. 유명한 감독이 있으면 그 감독의 가장 베스트라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작품이 아니라 다른 작품. 근데 네. 거기서 몇 번 더 물어보면 삑사리가 나죠. 이 얘기를 한 다음에는 한 다음에 커피 마시러 가야 돼.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 네, 현대사회에 정말 짧은 만남들이 많기 때문에 네.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의 장르, 분위기, 캐릭터 등으로 또 쉽게 또 재단 당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가 좋아하는 영화가 조커나 안티크라이스트다. 그럼 아무래도 좀 색안경 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이 영화가 훌륭한 영화라는 걸 또 설명할 수 있을지 그런 노하우가 있을까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쉽게 나를 판단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조커나 안티크라이스트를 좋아해도 그 영화가 좋다고 그 사람한테 말 안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의 영화 취향을 아는 게 아니라 나를 재단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쪽으로 제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한 편을 꺼내서 말을 하겠죠. 제가 만약에 안티크라이스트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이 영화 예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 정말 궁금해한다. 그러면 안티크라이스트 좋아한다라고 하고 이유를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론가님도 이제 어떤 방송 나가실 때마다 인터뷰어나 이 사회자의 그렇죠. 특성에 따라서 답변을 조금씩 베리에이션해서 그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가 가끔 이제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 동네 분들하고 극장에 가셔서 전화하실 때가 아주 가끔 있어요. 네. 공진아 요즘 무슨 영화 재밌니? 이랬다고 쳐보세요. 그럼 제가 어머니가 80대, 70대 노인 한 세 분이 가셨는데 엄마 오펜하이머가 진짜 좋아요. 이럴 것 같아요? 요즘 하는 영화 중에서 굉장히 시원하고 보기 좋고 그런 거 얘기하겠죠. 엄마 밀수 재밌거든요. 밀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저도 주변에 다 누가 묻느냐 어떤 상황에서 묻느냐에 따라서 추천하는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사람에 따라서 그 얘기를 할 때는 진짜 내 영화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과의 관계나 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냥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정말 유익한 큐레이션 꿀팁이었고요. 네. 정말 여쭤보고 싶은데 네. 인생 책, 인생 영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심리 중에 하나가 뭔가 확고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 네. 조금 더 소신 있고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넓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네. 호기심이 많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난 이걸 좋아하고 요즘 이거에 빠졌어. 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내 주관을 얘기하는 걸 더 멋있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저는 반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취향을 정확하게 말하고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을 저는 경계하고요. 네. 저는 경우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없어 보여요. 저는요. 예. 네.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굉장히 멋있고 과단성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영화는 이거야 하는데 다른 영화는 영화도 아니지 이렇게 강한 취향이 있을 수 있고 네. 자기만의 주관이 있을 수 그런 있죠.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은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모든 세상의 호에 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대해서 명확한 기호를 가지는 사람일수록 좀 과하게 말하면 폭력적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면 뭐 충무김밥은 음식도 아니야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미식가가 네. 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고 이것은 다 뭐의 사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도 충무김밥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충무김밥을 비싸게 먹으면서도 그게 굉장히 맛있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건 음식도 아니야. 이것은 뭐뭐야 라고 말하는 순간 음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거잖아요. 음식도 그런데 영화는 오죽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영화에 관한 특정한 취향을 말하면서 이러이러한 영화가 진짜지 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아닌 영화들 중에서 제가 진짜라는 영화가 한 트럭씩 있거든요. 하다못해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영화는 시나리오가 좋은 영화가 진짜지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네네. 한 80%는 맞거든요. 아닌 영화도 있어요. 시나리오가 별로 안 중요한데도 너무 훌륭한 영화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영화는 가짜예요? 이런 식으로 그것이 장르이든 영화를 만든 형태이든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취향을 드러내는 사람일수록 저는 경계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것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독선의 반대마가 선이라고 생각해요. 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한 가지만을 고집하고 그것만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저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경계하죠. 저도 평론가님이 특별하게 좋아하는 장르가 없으시다는 게 되게 신기했는데 이 넓은 취향을 바탕으로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소도 되게 많아지는 것 같긴 해요. 네, 내가 딱 세상에 한 10가지 정도의 재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진짜 재미라고만 믿는 사람이 있고 네. 그 10가지 재미 중에 한 8가지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누구의 인생이 더 풍요로울 것인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생 영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게 너무 강한데 네. 왜냐하면 세상에 정보가 너무 무궁무진하고 이런 상황에서 뭔가 세게 말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연예인 두 사람이 사귀면 기사는 항상 열애잖아요. 제가 무슨 어떤 영화를 좋게만 말하면 무조건 극찬했다고 그러거든요. 극찬은 별 5개 주면 극찬이죠. 별 3개 반 주고 3개 줬는데 극찬했다고 말하거든요. 그럼 별 2개 반 줬다고 뭐 혹평했다고 그래요. 너무 소모되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혹평, 뭐 네. 극찬, 열애, 인생영화, 국민배우 이런 거죠. 근데 이것이 말이 이렇게 자꾸 에스컬레이트 되고 네. 말을 세게 강조하게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말을 해서는 그 말이 말 같지도 않게 들리죠. 점점 그러니까 말이 자극적인 거를. 점점 센 거예요. 지나치게 강조해서. 영화는 다 그렇잖아요. 걸작 아니면 다 쓰레기잖아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떻게 모든 영화가 걸작 아니면 쓰레기예요. 걸작 1년에 한 더 많이 나와야 한 서너 편 나오는 거고 쓰레기라는 영화는 과연 존재하는가 싶기도 하고 그런 건데. 네오 평점 10점 아니면 1점이 많죠. 그렇죠. 점수야 그렇게 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말 같은 거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말은 자꾸 에스컬레이트가 되고 말을 세게 해버리다 보면 네, 그 말에 사람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말을 너무 많이 강조하면 나중에는 그 말로는 강조가 안 되죠. 그러니까 뭐 원조 순 진짜 참기름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원조 순 진짜 이런 말, 슈퍼 울트라 뭐 이런 거 다 들어가야 되는 레알 거잖아요. 짱투루. 제가 대학 시절 진로가 애매할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강렬한 경험을 갈구했던 적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결국 못 찾았어요. 이런 것처럼 뭔가 운명처럼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찾을 수 있을지 좋은 뭐 꿀팁 없을까요? 운명처럼 다가오는 애 목매다가 큰일 난다 이런 말을 하고 싶고요. 예.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봐요. 우리는 사랑이 특히 이제 대중문화나 여러 가지 부분이나 뭐 소설이든 영화든 주변이든 무엇이든 안 보면 눈멀 것 같은 사랑, 전쟁 같은 사랑 뭐 이런 거 막 강렬한 사랑, 내 인생 전체가 통째로 흔들리는 사랑 이런 걸 원하잖아요. 나도 한번 그런 사랑 하고 싶다. 운명 같은 사랑 생각하잖아요. 그런 사랑 2번 만나면 인생 아작나거든요. 네. 저는 사랑이란 걸 얘기한다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의 모든 좋은 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은 저는 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좋은 사랑에는 우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우정이라는 걸 만약에 생각을 해버린다면 못 보면 막 눈멀 것 같고 막 이러지 않잖아요. 그쵸. 그 강렬함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육체적인 욕망하고도 관련이 있는 건데 사랑이라는 게 형태가 수많은 상당의 형태가 있고 누구는 딱 보자마자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평생 나는 저 사람만을 이렇게 강렬하게 만나는 1초 만에 반하는 걸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같이 뭐 스터디도 하고 뭐 하고 이러다가 같이 뭐 놀러도 다니다가 한 15년 지났는데 걔만한 애가 없다. 걔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1초 만에 반하는 운명여왕 같은 사랑은 대부분의 경우에 외모예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사람이 말을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거 운명처럼 반하겠어요? 예쁜 사람이니까 잘생긴 사람이니까 멋있거나 섹시하니까 이러니까 우리가 1초 만에 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운명 같은 사랑, 한눈에 눈이 멀어버리는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외모 지상주의자일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네, 마찬가지고요. 영화라는 것도 우리 어떤 사람은 보면서 진짜로 번개 맞은 것 같처럼 와, 내 운명의 영화다. 내 인생을 바꿔놓은 영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영화 10,000편 보는데 그중에 한 500편 생각하면 너무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로서 좋아할 수도 있겠죠. 저는 후자가 영화 훨씬 더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걸 포함해서 너무 운명 같은 책, 너무 운명 같은 사랑, 너무 운명 같은 뭐 영화 이런 것을 찾는 것은 인생에서 너무 극적인 제 생각엔 자소서 쓰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소서 인생론이 있는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요즘은 자소서를 너무 많이 쓰니까 자소서에 뭔가 내가 이 회사를 꼭 들어와야 될 것 같은 운명적인 체험을 한두 개를 쓴다거나 아니면 내 인생에서 거기서 꼭 저 사람이 보기에 나를 결정지을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나게 특별한 경험을 쓴다거나 이러면 또 유리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눈에 띌 것 같아서. 네. 그걸 심지어는 자소서를 봐주는 사람들이 그런 걸 넣으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두 줄로 나를 대변할 수 있는 무엇, 한두 줄로 대변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무엇을 우리는 발견하려고 하거나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서 다 그래. 네 인생을 바꾼 책은 뭐야? 너를 바꾼 영화 3편은 뭐야? 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 1명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꼭 자소서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자소서로 대변되는
이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굉장히 어떤 조급함, 성마름 이런 것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평론가님 오늘은 그러면 좀 있어 보이는 영화로 하나 추천해 주세요. 네, 고전인데요. 네.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취향을 타지 않는 영화고 누가 봐도 잘 만든 영화고 네. 드라마 위주로 풀리는데 꽉 짠 밀도가 뛰어난 그러면서도 그 다루는 내용이나 이런 데서 거부감도 적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이 영화 한번 보시고 실제로 재밌을 것이고요. 네. 또 그 다음에 실제로 뭐 IMDb 같은 사이트에서 역대 베스트 10 중에 하나로 거론되기도 하고 네, 뭐 취향을 타지 않는 영화면서도 또 좋은 영화는 또 취향을 타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영화 월정액 오션에 가입하시면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누가 좀 일으켜 세워주시겠어요? 누워서 하죠 그냥. 네, 다음부터는 한번 눕방에도 한번 도전하고 그러니까 싶다는 지금 생각이.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겠어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아, 예.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